증시 프리즘 시간입니다. 박혜린 증권부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오늘 증시 상황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18포인트 오르며 2,750선에 안착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국내 기업들도 이번 주 목요일을 기점으로 실적 발표를 시작하는 만큼 호실적이 예상되는 종목에 자금이 쏠리고 있는 거고요. 장 초반 부진했던 종목들도 점차 낙폭을 줄였고 리오프닝주는 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6.7포인트 올라 950선 넘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출 기업들의 달러 매도 물량이 유입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박 기자, 오늘 시장 특징주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조금은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려야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그래미 수상이 올해도 불발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고배를 마신 건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하이브의 주가는 약세로 전환해서 결국 전거래일보다 3%가량 하락했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대중음악 최고의 권위 그래미에서 수상한 아시아 팝 가수가 없잖아요. 이 수상호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자, 박 기자, BTS의 병역 특례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죠? 네, 윤석열 정부에서 BTS의 병역 특례법이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안철수 위원장이 하이브를 방문했는데 이 자리에서 병역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안 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BTS는 대체 복무의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윤 정부에서 BTS의 병역 문제를 다룰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방탄소년단이 오는 8일부터 라스베이거스에서 콘서트를 개최하는 점도 리오프닝과 맞물려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팬데믹 이전보다 공연 1회당 수익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며 공연 재개에 따른 실적 상승 점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쌍방울, 쌍용차 인수 추진의 2거래일 연속 상한가입니다. 쌍방울 그룹이 쌍용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계열사인 광림과 나노스, IOK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렇군요. 박 기자, 이 쌍방울이 쌍용차를 인수할 가능성 좀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관건은 자금력인데요. 네, 쌍용차 부채를 갚고 경영 정상화를 이루려면 최소한 1조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매출 2조 원에 달하는 쌍용차를 품기엔 역부족 아니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고요. 인수 핵심 주체인 광림이 지난해 230억 원가량의 순손실을 낸 점도 우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 기자, 마지막 키워드 한번 보시죠. 네, 모나미가 화장품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연이어 급등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7거래일 연속으로 급등하고 있는 건데 필기구를 만들며 축적해온 노하우가 마스카라와 아이라이너 등 이런 색조 화장품에 어떻게 적용시킬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나미의 사업 다각화 도전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 건데 박 기자, 이번 주 시장에서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7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현지 시간 6일, 우리 시간으로는 7일 새벽 공개되는 3월 의사록이 FOMC 의사록이 중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FOMC 의사록에선 양적 긴축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가 담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 변동성 확대를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증권가들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7일에는 한국 기업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겁니까?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오는 7일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증권가에선 두 회사 모두 1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삼성전자가 주가 상승에 방아쇠를 당겼다, 좀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오히려 일부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내려잡으면서 10만 전자와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건지 박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7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삼성전자. 증권사들은 삼성전자가 역대 1분기 최고 성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합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 75조 원대, 영업이익 13조 원대로 집계됐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약 15%, 39% 증가한 수치며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은 디램과 낸드 부문에서는 부진이 예상되지만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와 고가폰 비중 확대로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내려잡으면서 주가 상승에 다소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와 유진투자증권, 상상인증권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른바 10만전자가 멀어지고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들은 매크로 불확실성과 함께 회사 내부의 이슈를 그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최도연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목표 주가 하향의 이유로 금리 상승, IT 수요 훼손, GOS 사태를 꼽았습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가가 뛰려면 메모리 반도체뿐 아니라 스마트폰, 파운드리까지 성과가 좋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 스마트폰 관련된 데이터들이 지금 되게 안 좋게 나오거든요. 스마트폰 업계에서 주문을 줄이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주가가 밑에 눌리는 건데 3월에만 3조 8천억 원을 쏟아부으며 6만 전자 탈출을 기대한 동학개미의 바람이 얼마나 빨리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네, 지금까지 박혜린 증권부 기자였습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앞서 짚어드린 것처럼 최근 한국 증시는 대외 불확실성의 확대 속에 경기 둔화 우려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시기인데 이럴 때는 특정 자산군에 집중하기보단 주요 자산군 간 적절한 배분 전략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경준 증권부 기자가 ETF의 아버지로 불리는 배재구 한국투자자산신탁운용 대표를 만나 투자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지난 2002년 국내의 첫 상장지수 펀드 ETF를 내놓으면서 본격적인 패시브 투자 시대를 연 주역 배재규 한투운용 대표. 그간 20여 년을 몸담았던 삼성운용을 떠나 올해 초 한투운용 대표로 취임하면서 국내 ETF 시장에서의 또 한 번의 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시장을 따라가는 시장 지수가 주를 이루다가 2년 전부터 테마가 시장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테마 하나를 잘 선택하는 것보다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금액 전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자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배 대표는 ETF를 활용한 자산 배분, 특히 자산 배분형 ETF 시대를 예고하면서 무엇보다도 장기 분산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유행을 쫓는 각종 테마 투자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내보였습니다. 그 타이밍을 잘 찾을 수 있다면 그 타이밍을 찾아서 하는 게 맞겠지만 오랜 경험으로 적절한 투자 타이밍을 찾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다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했고요. 글로벌 분산 투자, 그리고 장기 투자, 그리고 투자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비용 투자를 해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불을 정진시키는 방법은 그러한 트렌드에 따라다니는 투자가 아니라 배 대표는 특히 이제는 한국 시장에서 올인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분산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한국 시장에만 투자해서는 이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 시장의 ROE와 미국 시장의 ROE를 비교해 본다면 지난 한 10년간 한국 시장이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성장성에서도 미국 투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한 50% 정도 대부분을 투자하는 겁니다. 한국 시장도 일부분 투자해야 되겠죠.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섞는 거죠. 배 대표는 자산운용업계에 고객 신뢰를 강조하면서 이 연장선상에서 한투운용의 전면적인 쇄신도 예고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상장지수 펀드 브랜드인 킨덱스도 과감히 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외국 운용사에 대한 인수양도 내비쳤습니다. ETF 시장에서 한투의 존재감을 좀 더 높여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킨덱스라는 이름도 바꿀까 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운용사라면 지금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비쌉니다. 지금은 좀 때가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로잉 시장에 간다 그러면 그건 지금도 검토해 볼 만한 시장이 몇 군데 있다고 봅니다. 인도 이런 시장이 굉장히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 대표는 최근 자사가 운용 중인 거래정지 러시아 관련 ETF에 대해서는 손실은 크겠지만 일부 실물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